I get so caught up in the middle, thinking of drowning in those blue eyes. I'm losing sight cause I am falling. I'm so deep down, deep down. Yeah, I keep drowning in those blue eyes, and you can tell me all of your lies.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if it gets too dark. I'll be your light. Be your light. I'll be your light. If it gets too dark.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지금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현장 가고 있습니다. 네. 110 타입 가고 있어요. 그게 유니크 타입이죠, 좀. 펜트하우스고요. 저희가 좀 이런 비포 애프터 영상이 좀 없다고 또 어떤 분이 제보해 주셔서,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큰 집을 이렇게 방별로 꾸미는 것도 네.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특히 커튼 같은 경우는 정말 방별로 어떻게 할 건지 공략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You can tell me all of your lies.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if it gets too dark. I'll be your light. Be your light. I'll be your light if it gets too dark. I am running for you. 들게요, 형님. 네. 자,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요. 시원해. 저희가 매교역 SK뷰, 푸르지오 SK뷰죠. 이름도 까먹었네, 벌써. 110 타입입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고요. 여기는 중요한 게, 평상시에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 몇 분 빼고는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장점 또는 단점을 한번 부각을 시켜 볼 테니까, 향후 다른 아파트 또는 다른 단지에 110 타입 이상의 대형 평형대 입주를 예정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소배 구조였을 때 사실은 아파트들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영상을 참고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부러 이 영상 제목을 펜트하우스 과연 클까? 뭐 이런 식으로 정한 게, 이제 여기 당연히 저희 집주인분도 와 계시겠지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솔직히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짚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좀 멀리서 잡아주시겠어요? 저쪽에서, 임 실장님. 일단은 창호가 넓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가 창문이 좀 큰 게 적용됐죠, 염 실장님. 네, 사이즈 꽤 큽니다. 중앙에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230. 저희가 예전에 화푸에 그 101타입인가 2타입인가에서 봤던 그 큰 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 누드 섹션이 되게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적게. 이 폭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겉지 없이 속지로만 진행하는 거를 조금 나름대로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 지금은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원래 원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동탄에서 그거를 좀 일찍 시작한 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 이제 5m 정도가 펼쳐지면 나름대로 좀 포인트를 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어떤 쇼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맞추시는 경우가 있겠죠, 식탁이나.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좀 화이트하게 좀 멋있게 꾸미든 아니면 아예 톤 다운하게 꾸미든 그건 이제 생각 중인 거고, 여기 집주인분하고도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되고, 일단 이 타일이 이렇게 두 장으로만 되어 있는 거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염 실장님? 제가 시각적으로 느끼기에는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옆으로 큰 타일도 아니라 위로 두 타일이니까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청구가 조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에어컨이 체결되어 있는 이 부분 빼고 나머지 공간도 물론 이분이 이제 간접 조명도 하실 거고 사실 벽지도 지금 바꾸실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틀려지긴 틀려질 텐데 일단은 우물천장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너무 돌출된 조명을 안 썼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실로 따지면 이 폭이 이렇게 좀 넓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우리 다른 단지 얘기 좀 하죠. 아케 망포 또는 반정의 105 타입 있죠,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끄트머리에 소파를 붙이자니 아무리 100인치 드는 TV를 걸어도 이 소리 들리는 걸로 따지면 이어폰을 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너무 멀게 느껴질 거고, 그게 저희가 아케 계열의 105 타입에서 많이 느껴봤잖아요, 염 실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소파 뒤에 책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해서 소파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빼는 걸 연습했잖아요. 네. 문제는 아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차라리 창문이 없는 게 하나의 섹션 명분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 옆에 가구를 넣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인 거는 이 폭이 일단은 좀 넓잖아요. 한 3,800 정도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뒤에는 어떤 오브제적인 그런 좀 반장 같은 거를 놓거나 또는 책장을 놓고, 소파는 그럴수록 너무나 넓은 소파가 아닌 약간 폭이 좁으면서도 안락한 소파를 중앙 정도에 놔야 되는데 이 선에 맞추면 이제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염 실장님. 그래서 저는 이곳에다가 생화는 데미지를 입으니까 직사광선으로부터 여기에다가 어떤 조화 같은 걸로 이 창문의 존재를 조금 희석을 시키거나, 또는 이제 이거는 염 실장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이 커튼의 섹션을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분배할 수 있는 약간 가짜 섹션을 중간에 디바이딩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왜냐면 소파를 맨 끄트머리에다 안 놓고 약간 앞으로 당기는데 아시죠? 이 창문에 대한 그 처리를 조금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바톤 타치를 할게요, 제가. 네, 커튼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우선은 여기는 지금 매그웨어 푸르지오 SK뷰 거실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블라인드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좀 큰 평형에도 블라인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팁은 여기는 3베이로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작은 거 하나, 왼쪽에 작은 거 하나, 그리고 가운데 창이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 실측 전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가로 센치가 226cm 정도, 240을 초과하지 않아서 이제 3개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만약에 240cm를 초과하게 되면 얘네들을 또 반으로 쪼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4쪽으로 나뉘다 보니까 좀 깔끔한 느낌이 많이 없어져서 다행히 블라인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 2개, 가운데 큰 거 하나, 3쪽으로 하실 수 있고,
커튼으로 만든. 네, 그래서 거실 같은 데는 그래도 만약에 블라인드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너무 기본, 콤비 블라인드나 이런 거보다 좀 불편하더라도 원목 같은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90% 정도의 입주자분들은 당연히 커튼을 의뢰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생각하는 모습도 커튼이라서 커튼을 설명드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가로가 500cm라 저희가 많이 연출하는 차르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지만으로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 근데 이게 얇은 속지는 안 되고 당연히 그 차르르의 두께를 좀 올려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차르르 등급까지 올려준 다음에 주름 자체를 일반적인 2배 주름이 아니라 2.5배까지 사용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면 이 500cm에 대한 느낌이 꽉 차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세대, 이제 나중에 비포 사진을 또 찍을 거잖아요, 영상을. 그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차르르를 깔아주고, 아까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질을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요즘 말로는 페이크 겉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측이 500cm 정도가 되면 네. 커튼을 겉질을 6폭 정도를 쓰거든요. 네. 정상적으로는 왼쪽에 3폭, 오른쪽에 3폭.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긴 하나 이 겉질을 걷어놨을 때 이 등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좁게 나와서 집은 넓어 보이는데 겉지가 여기에서부터 다 밀어놨을 때 여기까지 튀어나와 버리니까 뭔가 집 전체적으로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모님이 지금 커피 사들어 가셨는데 네, 같이 들어주시면 같이 들어주면 좋은 부분이었을 텐데. 이건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네. 뒤에 들어가는 속지의 퀄리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속지의 주름을 풍성하게 잡고, 그리고 속지의 두께를 좀 높인 다음에 그 앞에 들어가는 겉지는 굳이 6폭까지 써서 풀사이즈로 가는 게 아니라 페이크 겉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겉지를 다 닫고 살질 않아요. 그쵸, 많이 안 쓰시죠? 그리고 이제 요즘 좀 가끔 가다가 제가 소문에 의한 업체 몇 군데는 평형대가 큰 분들이 오면 네. 무조건 돈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가구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에 다 돈이 배로 들어가니까 맞아요. 결국은 커튼 같은 경우도 싼 거를 찾는 분들은 아니시겠죠. 맞아요. 펜트하우스. 그런데 창문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뛰어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염 실장님께서 네. 그 페이크 겉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호수에 있는 그런 큰 평형대 아파트들은.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사실 장난으로 말씀드린 게 예산이 아무리 넘치셔도 돈을 많이 쓴다고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낀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여기에 겉지에 6폭을 산 집과 네. 그냥 겉지를 페이크로 사고 속지에 조금 더 집중한 집들을 나중에 시공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동일 평형 대비 겉지가 날씬한 집들이 조금 더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페이크를 씀으로써 생기는 장점은 겉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작으니 무난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가끔씩 이 커튼 자체에 좀 오브제 느낌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커튼이 그냥 소품으로 가는 거라 이 한 90cm 정도 튀어나오는 커튼을 조금 유니크하게 머스터드 컬러라든지 버건디 색상 또는 딥그린 색상을 써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색을 주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깔끔하게 크림색을 쓰셔도 가능하시고. 근데 저희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여기가 만약에 아케처럼 네. 벽지로만 돼 있으면 여기가 딱 이 부분까지가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책장이나 네. 피아노를 옆으로 놓거나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하기가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는 그냥 속지 싹 빼주고 그 다음에 페이크 겉지 걸어주는 그런데 제가 우리 염 실장 오늘 부른 이유가, 저희는 쇼파를 약간은 네. 여기 저기 앞에 아일랜드 혹시 보이세요? 네. 저 아일랜드 선상 한 요 센터 중간까지 쇼파를 이렇게 조금 놓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 박스 테이프 부분 보이세요? 요 박스 테이프 요 부분, 예 맞아요. 요 선상에다가 쇼파를 어떻게 한번 좀 맞출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조금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창문이 애매모호하게 노출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물론 제가 네네. 오브제를 중간에 끄트머리에 어떤 조화를 놔둠으로써 네네네네. 좀 면적을 커버할 수는 있는데 역부족이거든요. 틀은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거를 속지를 쳐도 틀이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어차피 그거는 두 가지로 해결이 가능한 게, 페이크 겉지를 산다고 해서 아예 적게 사는 건 아니고 보통 6폭에
한 4폭 정도만 사시는 거라 실제로 걔네들을 걷어놔도 날씬하게만 만드는 거지 아예 없어 보이게 가진 않아요. 여기까지 쳐 나올 수 있다는 충분히 얘기죠.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이 끝에를 홀드하지 않아서 이 페이크 거치의 기둥을 일로 이렇게 당기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를 비워두고 거치 페이크가 나오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월패드처럼 쓰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소파가 당겨지는 거랑 상관없이 다 디자인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어쨌든 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소파 쪽에 밸런스 있게 오브제처럼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다 이동할 수 있어요. 그게 괜찮겠네요. 커튼 월이라고 하죠. 고정되어 있는 커튼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왼쪽 커튼이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양쪽 커튼이 다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그냥 월을 그냥 벽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포 영상을 보시면 더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애프터 영상. 비포 애프터 영상.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소비자분과 잘 협의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에 거실에 완성된 모습은 속지에 조금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속지를 메인으로 잘 깔아주고 그리고 페이크 거치의 원단 퀄리티를 조금 높이되 톡수는 다른 데보다 조금 적게 추천해드려서 좀 임팩트가 있는 거실을 만들면 결국은 이 집은 프로젝션 TV만 설치 안 하면 지금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굳이 같아요. 안마까지는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식탁 부분인데 이거는 사장님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커튼이야 저도 인볼브를 사실 안 해요. 저희 집사람 이사 가면. 근데 이 식탁에 대한 거는 아마 그 사모님 되신 분하고 조금 대화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사장님 조금 싫은 소리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프뷰에 대표하는 제일 조금 부러워하는 대형 타입인데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느낌은 안 드셨을 거예요. 저희 지금 의뢰자분은 이거보다 큰 130이나 140 타입이 있었으면 글로 가시면 갔지 이게 지금 그나마 나으니까 가신 기분이라고는 얼핏 들었거든요. 제 첫 미팅에서.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집이 좀 작고 심지어는 이분은 계속 실입주민으로 직장관계 때문에 계속 여기서 사실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결론적으로는 넓어 보이게 살고 싶은 거지 미어 터지게 보이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긴 거는 집에서 회식하는 문화가 이제 조금 많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4인 식탁에 옹기종기 둘러붙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는 애들이 콘프레이크 먹고 이쪽에서는 아침에 노트북 키면서 커피 마시는 신랑의 모습 이런 게 연출이 많이 되니까 식탁은 일단 뽀대상으로라도 큰 거를 놓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애매한 구조예요. 가끔 가다가 특히 브랜드 아파트에 나오는 특징인데 우선은 얘 때문에 촬영이 안 돼요. 얘 때문 자체가 더 좁아 보이는 거거든요. 팬트리 문을 닫아놨을 때 여기가 2350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짜리 식탁을 놨을 경우에는 이거를 죽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은 센터에다가 놓을 거니까. 결국은 이 조명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조명은 식탁만큼 크면 안 되는 건데 얘가 상당히 길잖아요, 염 실장님. 네. 그러면 식탁을 1800짜리를 놓으면 여기가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식탁이 작아 보여요. 그렇다고 이거를 또 좁은 거를 놓자니 분양가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고. 그래서 이 조명은 아마 이분은 부분 인테리어는 하실 텐데 저희 의뢰자분이 분명히 조금 펜던트나 좀 더 화려한, 하지만 이렇게 한 번만 이 표현을 쓸게요. 이렇게 너무 정직한, 무식하게 정직한 이런 길이를 누구나 들어온 사람한테 여기가 이 정도 길이가 된다라고 표식을 해주는 이 오브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걸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걸 버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놓고 싶어 하셨을 거고 이렇게도 놓고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저희 브라스콘 매장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이 의뢰인 부부들께 세로로 놓는 게 사실은 평행으로 놓는 게 예쁘다라고 했는데, 이래서 현장을 봐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통로가 다 막혀져라고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단 만약에 이 통로만 활성화 시키자고 한다면 어차피 조명은 바꿀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아일랜드가 지금 1,500밖에 안 되거든요, 염 실장님.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커튼 부분도 어떻게 맞출 건지를 아마 저희 염 실장님이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저 커튼까지 강조를 하려면 사실 이렇게 놓는 게 더 예쁠 수가 있어요. 이게 양쪽에 있는 이 커튼을 하나의 오브제로 표현하자면 오브제 A와 작은 오브제 B 사이에는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 교두보 역할을 해줘서 이 식탁 색깔까지 이쁘게 맞춰서 이렇게 쭉 연결되면 오히려 더 예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애매한 부분, 그렇다고 이거를 뜯어내고 새로 꾸미는 거는 비춥니다. 이런 거는 뜯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놓을 경우에는 여기가 어색해지게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제 집이라면 대부분 저희 의뢰자분들이 루카 부장님 집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이걸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얘를 갖다가 하나의 큰 펜던트 형태로 바꿔서 이쪽까지 가되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활용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다가 뭔가를 조금 채워서 전체 큐브를 형성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오히려 얘인 것 같아요. 얘를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무 저렴해 보이는 걸로 하면 여기가 다 망가지죠. 그쵸. 왜냐면 아무리 꼬맹이가 명품을 입고 있어도 그 손을 잡고 있는 더 키가 큰 엄마가 머리를 안 감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저분 왜 머리 안 감으셨지라는 식으로 저쪽으로 시선이 가잖아요. 여기서 바튼 터치 합시다. 네. 이건 길게 안 찍어도 되니까 5분 남았네요. 자,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식탁을 했을 때, 이렇게 식탁을 했을 때. 사실 식탁의 위치도 중요한데, 어차피 식탁은 거실에서 이걸 거쳐서 주방이 보이니까, 제가 주방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거실, 식탁,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상부장 느낌들. 그리고 여기 주방창이 생각보다 꽤 커요. 일반적으로 뭐 117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한 140 정도 나오시니까 얘가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되게 다른 집에 비해서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여기는 뭐 여러 업체의 추천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콤비 블라인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우드 블라인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상부장들이 만약에 바뀐다, 하얀색으로.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로 바뀐다, 그럼 얘네들도 이제 같이 바뀌겠죠. 왜냐면은 이게 화이트인데 얘만 이 색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우드 블라인드 화이트로 깔끔하게 빼주면 좋고, 네. 만약에 이쪽 전반적으로 다 메탈릭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메탈릭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게 나을까요? 이 평형 대비해서 사실 좀 안 어울리는 색은 아니잖아요. 큰 평형 대비해서 이 메탈릭 톤이 되게 좀 고급스럽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요 메탈릭 톤이랑 같이 어울리는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써서 조금 더 이 메탈릭 느낌을 살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우드 블라인드가 예전처럼 다 원목 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애쉬 그레이, 뭐 샌드 그레이 이런 식으로 그레이 톤의 우드 블라인드 되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 우리가 고급 서재에다가 응용하는 거. 네, 서재 같은 데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거를 넣어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톤들이랑 되게 잘 맞아서 고급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주방은 어쨌든 제가 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막 기본으로 넣거나 서비스로 받기보단 조금 투자하시더라도 좀 좋게 가셔야 신경 써서 놓는 식탁, 그 다음에 멋지게 맞춘 거실 커튼이랑 세트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저 따라와 주세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사모님이 주인공분이 도착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이 집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까 제가 사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가 만약에 130이나 140 타입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걸 택했지, 여기서 제일 큰 거라서 그렇지 큰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봤던 84 타입보다 방 하나가 중간에 껴들어가고 안방이나 거실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지,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구축의 34하고 50평의 차이는 못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 그거 아시죠? 예전에 4, 50평에 살았던 분들이 아는 게 구축은 기둥까지 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근데 우선은 여기서 그래도 시립 주민이 되실 확률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계속 살려면 사람답게 바꾸고 싶어 해요, 저희 와이프들은.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제일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게 단지마다, 사모님 여기가 드레스룸은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옷이 안 걸려요. 왜냐면 이미 제 영상을 보셔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폭이 여러분 똑같아요. 110 타입이라고 해서 이 공간이 더 넓어져 가지고
사모님의 멋진 그런 바바리나 사장님의 그 겨울 패딩들이 여기서 간섭 없이 걸리려면 이 끝선에 봉이 있어야 이 어깨선이 맞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은근히 여기가 한번 꺾어서 이렇게 들어간 형태인데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 집이라면 110 타입의 그래도 최고의 장점이 차라리 한쪽에만 있는데 이 공간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차라리 비싼 자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모님께서 만약에 이 집의 인테리어를 크게 안 하시면 여기를 메탈로 아까 주방에서 봤던 그 느낌대로 그대로 가도 굉장히 드레스룸은 오히려 좀 서인형 드레스룸 같은 느낌이 날 거고, 만약에 주방 상하부장 나 저거 메탈 싫어, 저거 기스도 나고 나 이거 그냥 하얀색으로 바꿀래, 웨인스코팅까지는 아니지만 화이트 약간 비둘기 그레이 이런 식으로 쫙 갈래, 그러면 오히려 가장 그냥 저렴하다기보다는 플레인하게 여기에 옵션과 같은 색깔로 쭉 그냥 옷장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특별 무기가 하나 있는 게, 이쪽으로 들고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저 같으면 이불이 많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래도 우리 이불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 여기가 상당히 넓게 나왔잖아요. 염실장이 59cm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그냥 이불장 하나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꼭 제가 어떤 물건을 많이 파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성장이라고 하죠, 사모님.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간단한 것도 팔거든요, 이불장. 그런 거 하나 깊이 적당하게 사다 놓기만 해도 지금 이 상황에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제가 원래 이런 은화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입주민들이, 입주 예정자분들이 정말 화가 이 단지 저 단지에서 많이 나 있는 게, 이게 사실 진짜 돈지랄이거든. 해주려면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끔 제대로 설치를 해주든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쇼처럼만 해주고 막상 실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장님 저희가 그냥 다 뜯어낼 거예요, 저 이거 어차피 안 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불장, 아까 저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깔끔한 그런 여다지 옷장. 그리고 제가 이제 바톤 터치 할게요. 네. 자, 뒤로 오시고. 자, 염실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블라인드는 사실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뭐 주방, 거실 아까 설명드릴 때 엄청 신경 써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만약에 전체가 다 바뀌어서 뭐 완벽한 드레스룸으로 인테리어가 된다, 그래서 주 안방 쪽에서 여기가 노출이 좀 된다, 그럼 저희 신경을 많이 써요. 그때는 예를 들면 우드나 뭐 알루미늄 블라인드처럼 좀 고급 자재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장이 들어가고 뭐 옷걸이 정도를 바꾸고 뭐 장롱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안방에서 우리가 봤을 때 노출이 많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햇빛 차단 잘 되고 옷 변색 안 해주는 정도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저희 계획은 당연히 이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걸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는 색감이나 디자인만 잘 고르시면 되지 뭐 퀄리티적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저희 의뢰자분들한테. 여기 혹시 사장님 안마의자 쓰실 예정이십니까? 안마의자? 아니, 아직은. 원래 이 중간에 있는 방의 용도를 저한테 여쭤보려고 하신 거였나요?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어떤 거였죠, 사모님? 애들 책장.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옷장을 하기에는 동선이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 뭐 구해줘 홈즈 같은 데 보면 그런 막 멋진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보면 죽어있는 공간에 아예 책장을 쭉 짜가지고 그냥 문 닫아놓고 지저분한 거,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를 양쪽으로 라이브러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주변에 거울 하나 다는 거. 아예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길게 책장이 두 배로 이어져. 그게 은근히 예쁜 착시 효과예요. 좀 책도 많으면 이왕에 더 많아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큰 거울 시공 하나를 넣고, 요즘 거울이 약간 이렇게 예쁘게 창처럼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은근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걸고, 양쪽으로는, 아니면 만약에 양쪽이 너무 오바다, 생각보다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이쪽 문 쪽에 있는 방향 쪽 말고 이쪽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쪽에
일괄적으로 길게 책장을 짜거나 또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저렴한 책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책을 꼽는 순간에 아무리 비싼 책장도 그 의미가 쇠퇴하니까 그냥 소위 때를 박는 식으로 쭉 길게 나열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여기 펜트하우스가 적지가 않아요. 38세개인가 그래요. 일반 분양은 28세대고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혹시 의뢰를 하시면 나는 안마의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안마의자 하나 놓고 여기 TV 전원선이 나와 있어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은 장에 그 예전에 썼던 42인치나 55인치 TV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사실은 여기가 환기가 안 되는 게 참 요즘 코로나 시대는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우리 불쌍한 신랑들한테 옆에 조그만 공기청정기 하나 넣어주고 이게 아예 이제 합의룸 또는 독서실로 이제 제가 써도 된다고 분석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기가 탁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 남편들이 조용히 저녁에 영화나 안마나 이렇게 안마의자나 이렇게 좀 음악을 좀 듣고 싶다 하면 이 공간을 아예 그 안마의자가 사실은 예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모님이 안 계실 때 무슨 말씀 드리냐면 거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생각보다 애매하게 크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특수한 용도로 쓰면 되는데 책장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커튼 얘기는 안 하셔도 되죠? 여기는 네. 창을 뚫어 꺼주세요. 네. You can straighten your teeth, you can change your behavior. You're still just a snake dressing up like a savior. I'm wild and refined and I'm nobody's baby. Your chick took it straight, so they're not gonna tame me. You tell me I'm no good, I don't act the way you thought I would. Sorry, I don't meet your expectations. Will you tell me I'm no good? You're still just a snake dressing up like a savior.